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마음을 먹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갑상선암 수술한 지 지금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작년 4월에 갑상선암 수술을 했고 5월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아직 아이는 없는데 그 갑상선암인 걸 알게 된 계기가 아이가 안 생겨서 불임병원을 갔는데 신랑도 검사를 받고 저도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안 생기는 데는 호르몬 이상 같다. 그래서 갑상선 검사를 받아봐라. 한 2년간을 바쁘게 살면서 갑상선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암인 걸 알았고 급하게 바로 암인지 알자마자 바로 수술을 하게 됐고, 한 6개월 정도 몸에서 열이 엄청 심하게 나기도 하고 그냥 조금만 걸어 다니기만 해도 피곤하고 해서 6개월째까지는 진짜 일상생활도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운동은 엄두도 사실 못 냈었고 이제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는 정도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힘들다고 자꾸 미루고 일주일에 한 번 운동을 해서는 지금 한 20kg 이상 쪘기 때문에 영영 못 뺄 것 같고, 아이를 가지려면 어느 정도 건강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을 빼야 될 것 같아서 결심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트레이너를 했다고 말하기도 좀 쪽팔린데 사실은 트레이너를 몇 년을 했어요. 31살 때 시작해서 37까지 했나? 한 5, 6년 한 것 같긴 한데, 그 트레이너를 하게 된 계기도 분식점을 하면서 기름진 걸 많이 먹고 갑상선염이 생겨가지고 살이 많이 쪘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만큼 찐 건 아니고 원래 48, 50 나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10kg, 12kg 쪄서 62 정도가 최대였죠. 근데 이제 운동에 꽂혀가지고 PT도 한 6개월 이상 받고 그런 과정에서 자격증도 따게 됐고 트레이너도 하게 되면서 시합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시합도 한 4년 나갔나? 그래서 입상도 한 적도 있고. 근데 이제 피킨이라고 선수복을 판매를 시작하면서부터 트레이너도 하고 선수복도 하다 보니 오후 2시에 출근을 해서 밤 11시에 퇴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시합 준비하면서도 장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11시에 퇴근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두 시까지 운동을 하고 남는 시간에 피키니 상담도 하고 재단도 하고 아침 7시에 항상 잤던 거예요. 근데 사실 암이란 소리를 들었을 때 솔직히 너무 속상하고 혼자 막 울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침 7시에 자는 거를 한 몇 년을 했어요. 한 2, 3년을. 근데 딱 암이란 소리를 듣고 그래, 나같이 생활해서는 암에 안 걸리는 게 더 신기할 정도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건강관리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한 1년 동안은 사실 빨리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수년간 이제 배인 습관이다 보니까, 그리고 호르몬 문제로 수면 장애가 약간 있어가지고 잠을 지금도 7시에 자진 않지만 일이 있을 때는 대여섯 시에 자고 보통 3, 4시에 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아기 갖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거의 지금 70kg가 되는데 여기서 임신을 한다고 쳐도 아무리 못 나가도 80kg가 넘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러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호흡곤란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뚱뚱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면 아이도, 제가 지금 갑상선이 없는 상태고 호르몬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아이도 건강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제가 좀 자신감이 요즘 많이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48, 50kg 이렇게 나가던 사람이 잠깐 쪘다가 다시 시합 뛰면서 48, 50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일생에 거의 많은 몸무게가 48, 50, 55kg 이내였었어요, 거의. 근데 이 몇 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뚱뚱하게 산 지가 벌써 3년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전에 알았던 사람들 만나는 게 되게 꺼려지는 거예요. 아, 너 왜 이렇게 살쪘어? 나이 먹어서 이상해졌다? 이런 소리 듣기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물론 사실은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는 생각이 좀 바뀐 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진짜 더 크게 아프면
좋아하던 친구들, 옛날에 알았던 지인들 다 못 볼 수도 있는데 싶어서 최근 들어서는 사실 용기를 내서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도 만나긴 해요. 근데 사실 암 수술한 걸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흉터도 여기 보면 있고 최근 근황을 물어보면 이제 수술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도 저보고 살 빼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거기다 대고 눈치 없이 아, 야, 너 너무 뚱뚱하다, 살 좀 빼라 이렇게 말할 사람 없거든요. 그냥 이제는 뭐 살 빼는 거 그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도 말고 그냥 건강 관리만 신경 써라, 건강하기 위해서 조금 빼면 좋겠다, 이 정도만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뭔가 너그러워졌다 그래야 되나? 아, 살을 빼야겠다는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안 먹어지더라고요. 근데 제일 큰 이유는 일단 몸이 수술하기 전하고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운동을 시합 뛸 때는 못해도 하루에 3시간을 했고 많이 할 때는 5시간씩 했는데도 체력이 버텼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하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넉다운인 거예요. 물론 운동을 하면 누구나 처음에 적응 기간이 있고 아프죠. 근데 이게 그냥 엄살이 아니라 그냥 아픈 거하고는 좀 달라요. 몸에 막 열이 갑자기 났다가 갑자기 추웠다가 이게 갑상선이 몸에 보일러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체온 조절도 하고 체지방 분해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침에 갑상선약을 먹고 몇 시간 후에는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지금 오후 시간 이렇게까지 좋다가 저녁 7시간 넘으면 저 약 기운이 떨어지나 봐요. 그때부터 몸이 이상해요. 제가 느껴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세한 변화들이 있는데 그걸 적응하는 시기가 아직까지는 적응 시기 같아요. 핑계가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놔뒀다가는 더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뭐 예전에 시합 뛸 때처럼 뭐 3달에 20kg를 빼겠다 뭐 이거는 사실 무리예요, 저한테. 왜냐면 갑상선 없고 지금 약도 호르몬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몸이 엄청 붓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목표는 3개월간 12kg 정도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뭐 천천히 좀 빼는 걸로, 무리하지 않게. 그러니까 식단도 예전 선수 식단처럼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식을 먹되 밤늦게 먹지 않고, 그리고 너무 기름진 거나 너무 당분이 많은 거 그런 거는 조금 배제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습관이 하루에 원래 2끼 정도 먹고 나머지는 음료수를 자주 마셔요. 제가 소화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밥을 2끼만 먹는 편인데 3끼를 먹었고 다이어트를 할 때 너무 위가 아픈 적이 많아서 그냥 무리해서 이번에는 3끼를 억지로 안 먹어보고 2끼를 먹되 그냥 음료수 1잔 정도 그냥 가볍게 먹고, 그렇다 해서 탄산음료는 조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다이어트를 하게 된 맘먹은 계기 중에 또 하나가 동생 중에 안단테라고 있는데 외국 예능이 있는데 그 트레이너나 몸 좋으신 분들이 그 살찐 분들하고 똑같이 살을 먼저 찌운 다음에 그 사람의 심정을 좀 겪어보고 공감을 하면서 같이 살을 빼는 과정의 토론도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뭐 일부러 찌울 필요는 없지만 이미 쪄 있으니까 단테랑 같이 그냥 나의 핏 파트너처럼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을 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프로를 보고 뭔가 영감이 떠올랐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같이 이제 3개월간 다이어트를 일단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PT도 받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트레이너를 할 때 시합 준비할 때는 PT를 받았어요. 왜냐면 그게 운동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누군가 응원하는 거, 힘이 되는 거, 보조해주는 것들이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 의지가 약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운동을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같이 하는 게 저는 더 힘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간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뭐 결과에 대해서는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일기형식으로 짬짬이 뭐 그냥 짧게라도 한번 100일 동안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몸을 공개하는 게 옛날에는 블로그 할 때는 뭐
빼고 나서 전후가 있어서 올리는 게 솔직히 덜 창피했어요. 그리고 한 번 뺐기 때문에 자주 뺐다 쪘다를 반복하고 내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뚱뚱한 모습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 창피하지도 않았어요. 빼면 되니까 이랬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쪄버리니까 살찐 모습을 공개하는 것도 진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뭔가 공개를 해야지 제가 제 자신하고 창피해서라도 약속을 지킬 것 같아서 일단은 스타트는 공개를 하고 점점 빠지는 모습을 결과를 중간중간 올리려고 합니다. 보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 아프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슨 트레이너였다면서 선수였다면서 이렇게 살이 찔 수가 있냐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정상은 아니었으니까요. 핑계라면 핑계지만 갑상선 암이라는 어쨌든 병 때문에 더 찐 것도 있고 호르몬이 그게 갑상선이 항진증하고 저하증이 있는데 항진증은 살이 갑자기 많이 빠지는 증상이 있고요. 저하 같은 경우는 살이 많이 찌는 증상이 있는데 저는 저하증 증세 같이 왔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살이 찌는 중간에 제가 식이 조절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도 안 빠지고 더 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제가 먼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6개월에 한 번씩은 받아줬어야 되는데 갑상선에 대해서 제가 그걸 미처 놓치는 바람에 암까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갑상선 암 수술 후 지금도 살 빼는 게 쉽진 않지만 호르몬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뭔가 노력을 해서 변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아무튼 다이어트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